안녕하십니까. 코딩 알려주는 라이언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에러 처리를 했고요. 오늘은 로깅 하기를 할 건데요. 로깅 하기를 하기 전에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REST API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미드레어랑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만들지 않는지 하셔가지고 제가 미드레어를 다시 썼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커스텀 미드레어를 만드는 방법이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비동기 함수로 만들어서 이제 리퀘스트랑 콜렉스트라는 걸로 이제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 없이도 나중에 스스로 만드시려면은 제 유튜브보다 훨씬 더 자주 이 REST API 공식 문서에 오시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깅하기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큰 밸리데이터로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함수로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자, 이전 커밋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전 커밋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클래스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떤 거를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API, FAST API 있는 공식 문서 그대로 쓰는 거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개발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읽기 쉽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오늘 코드고요. 아마 첫 화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 코드 리셋하는 거 방법을 이제 다 아실 텐데요. 어, 제가 이제 영상 하단에 커밋 아이디를 놔두는데 git reset 하드 하고 여기다 이제 그 커밋 아이디를 복사해서 이제 엔터를 치시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동기 함수로 바꿔놨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동하는 원리랑 이런 거 내용은 똑같고 모습이 달라요. 훨씬 읽기 편하긴 한 건 사실입니다. 원래 객체가 계속 객체화하고 추상화를 계속하면 거의 뭐 나중에는 망상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함수로 하는 게 읽기도 쉽고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고요. 일단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퀘스트 타임에다가 이제 현재 데이트 타임을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스타트 타임을 넣어주고요. 오늘 이 스타트 타임을 넣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뒤에 가서. 그리고 이제 인스펙트는 넌을 주고 인스펙트도 오늘 여기 왜 인스펙트를 넣는지 아시게 될 거고요. 유저도 넌을 넣어줍니다. IP는 이제 exported for라는 헤더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로드 밸런서를 거치지 않으면 exported for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리퀘스트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 호스트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호스트가 이제 깔끔하게 IP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보도 있어서 이렇게 콤마로 스플릿을 해서 네, 쓰게 됩니다. 헤더를 따로 이제 정의를 했고 키를 정의했습니다. URL 패스도 정의를 따로 했고요. 이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 accept pass regular expression이랑 accept pass list에 그 URL이 있다면 이제 토큰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call next 그 다음 함수나 그 다음 미드웨어를 호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URL이 들어온 URL이 루트 패스가 아니면 API 로고를 실행해서 로깅을 찍어라라고 이제 이건 제가 추가해 놨습니다.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똑같습니다. 트라이를 감싸고 트라이에서 나오는 에러를 가지고 익셉션으로 보내서 익셉션에서 로깅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뭐 여기까지는 쿠키에서 토큰 검사하고 헤더에서 토큰 검사하는 건 똑같고요. 토큰 검사를 하고 토큰 검사가 끝나면은 여기까지 이제 오면 이제 토큰 검사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토큰 검사 끝나면은 콜 렉스를 해줍니다. 코드의 순서를 조금 정의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위로해서 쭉쭉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콜 렉스를 하면 어, 여기서 함수를 실행해요. API를 실행하겠죠. 어, 예를 들어서 이, 이 get 유저를 호출했다면 이 get 유저 함수를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리턴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리턴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이 리턴 나온 그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리스폰스 안에. 그래서 그 뒤에 API 로거에다가 이제 로깅을 합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면 exception 핸들러를 보내서
익셉션 핸들러에 보면은 제가 조금 바꿔놨는데 이 에러가 우리가 정의한 API 익셉션이 아니면 API 익셉션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 API 익셉션이 아니면 이 에러에는 안에 스테이터스 코드도 없고 여기 보면은 API 익셉션이니까 이 스테이터스 코드랑 메시지랑 디테일이 있지. 이게 만약에 그냥 익셉션이 오면은 밸류 에러가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에러들은 이 스테이터스 코드가 없기 때문에 HTTP 리스폰스의 방식으로 리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PI 익셉션으로 바꿔주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러를 가지고 에러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에러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이 에러 딕셔너리를 제이슨 리스폰스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다시 로깅을 하고 이때 이쪽에서는 리스폰스에다가 리스폰스를 넣어주고 여기에는 에러에다가 에러를 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에 이제 add middleware 한 다음에 middleware 클래스 뭐 이렇게 안 돼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middleware 클래스를 넣어주고 액세스 컨트롤을 넣어주고 그때 저기서 middleware를 이제 추가할 때 이 accept pass를 regular expression이랑 accept pass 리스트를 같이 넣어주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 바로 위에서 콘스트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작동은 똑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인터널 서버 에러를 내놨는데요. 이거 말고 요 겟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죠?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네, 미드레어는 똑같고 이 미드레어가 이 리스폰스를 보낸 게 이제 이 미드레어잖아요. 이거는 어떤 펑션에서 이제 리스폰스를 보낸 게 아니라 미드레어에서 이 리스폰스를 보낸 거기 때문에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큰이 없으면 토큰이 없으니까 어, 익셉션을 레이즈하고 그 익셉션을 이 익셉션에서 받아서 익셉션 핸들러로 보낸 다음에 익셉션 핸들러가 제이슨 리스폰스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을 위해서 이제 로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거는 사실 어떤 로거를 쓰시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구니콘 로거를 쓰시고 싶으면 구니콘 로거를 쓰시고 뭐 로깅 레벨을 디버그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디버그로 하시고 워닝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워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로깅을 하느냐는 그냥 취향이에요. 로그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제이슨으로 쌓으시면 그 로그를 관리하는데 저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쌓는 게 더 좋고요. 제가 쓸 거는 이제 AWS 엘라스틱 빈스토크인데, 엘라스틱 빈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워치라는 AWS 그 로그를 봐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에서 이제 로그 파일이 쭉 S3에 쌓이는데, 그 S3에 쌓인 로그 파일을, 아데나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서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데나 쿼리가 비싸요. 개인 프로젝트에 그런 걸 자주 쓰는 거는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저는 이 로그를 지금은 찍기만 할 거고, 나중에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외부에 공개된다면, 우선 S3에 쌓아서, 주기적으로, 다이나모DB나 도큐먼트 DB 아니면 뭐 작은 EC2에 이제 몽고DB에다가 담을 겁니다. 몽고DB에 담아서, 그 몽고DB에서 이제 NoSQL에서 그 NoSQL DB에서 이제 로그를 쌓고, 어, 그 로그를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몽고DB에 들어가는 로그는 약 한 60일치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60일치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S3에다 넣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로그들은 이제, 글래시어라는 서비스로 해서 아카이브에서 저장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어떤 로그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고, 결제 모듈이 들어간다면 결제 로그도 있을 수 있어서, 어, 5년을 보관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로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로그들은 따로 뭐, 빼서 보관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보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사용화된 서비스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로그를 이렇게 찍어주기만 해도 그걸로 이제 디버그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그를 이제 코드 바이 코드로 짧은 펑션인데 제가 코드 바이 코드로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리퀘스트를 받아요. 이제 리스폰스랑 리퀘스트 두 개를 받는데 이 리스폰스는 대체로 이제 제이슨 리스폰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에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API 에러의 그 객체가 되겠습니다.
타임 포맷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타임을 이제 찍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 거고, 이 미드레어에서 리퀘스트 스테이트 스타트라는 걸 정의했잖아요. 이 정의한 걸 현재 타임에서 빼줍니다. 얘는 시작할 때 찍었던 타임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그는 이 함수 콜렉스트라는 함수가 다 실행이 되고 나서 찍은 타임이에요. 이 타임에서 이 타임을 빼주면 이 함수가 몇 초 동안 실행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몇 초 동안 실행됐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타임을 넣어줬고, 스테이터스 코드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러 로그는 이제 넌으로 바꾸고, 유저는 유저고요. 리퀘스트 스테이트 유저. 그 다음에 바디는 제가 이거는 모아도 되고 모으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디버그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바디는 이제 리퀘스트 바디는 푸시나 get을 제외한 나머지 메소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제이슨 바디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바디에 어떤 바디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 바디에 뭐가 들어왔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로고를 찍어주셔야 이제 알 수가 있고, 어디서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를 운용을 하시다가, 이제 센트리에서 에러가 났는데, 이 바디가 없으면, 그 에러를 리프로덕션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에러를 다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디버거가 힘들고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를 여기다 넣어놨고요. 만약에 이제 이 리스폰스가 아니라 에러가 들어온다면은 이걸 타겠죠? 에러 로고를 만들 텐데,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인스펙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메일은 제가 이제 이 골뱅이 앱, 이걸로 이제 잘랐습니다. 자른 이유는 이제 앞에 그 이메일 부분을 별표 처리하기 위해서 잘랐고요. 로그를 뒤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메일은 이제 개인정보니까 마스킹이 안 돼 있는 이메일을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어서 이렇게 가볍게 마스킹을 해놨고요. 로그딕트는 이제 이게 키포인트인데 어떤 URL로 접속했고 어떤 메소드로 접속했는지,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드는 뭔지, 그다음에 에러가 났다면 에러 로그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유저 로그, 이제 이 유저의 정보죠. 유저 로그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 타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함수를 실행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저 시간이 이렇게 하면 이제 밀리세컨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밀리세컨드가 나와서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데이트 타임은 이제 UTC랑 이제 KST 두 개가 있는데요. UTC로 이제 서치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제 KST로 서치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디가 있다면 이 바디를 넣어주고요. 만약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500대라면 로고 에러 해서 이렇게 로그를 찍어줍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제 인포로 찍어주고요.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가 400되면은 어찌됐든 핸들링된 이슈이기 때문에 핸들링된 에러는 사실 서버 입장에서는 에러가 아니니까 인포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죠. 테스트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고의로 이렇게 에러를 내놨고요. 네,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동은 잘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로그 찍힌 걸 보면은 이런 로컬호스트 테스트의 URL로 get 메소드로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이고 뭐 에러는 안 났죠. 에러는 없으니까. 그리고 유저는 이제 유저 14번에 이제 이렇게 이메일이 마스킹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타임은 1ms가 안 걸렸네요. 이렇게 해서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뭐 자세히 더 로깅하고 싶으시면 자세히 로깅하시면 되고, 이게 보통 제가 필요한 전부였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 뭐 더 필요한 거였으면은 이제 서버를 뒤지기도 하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가 거의 뭐 제가 알고 싶은 대부분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를 쌓고 있고요. 제가 이 주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에러가 나겠죠? 이게 이제 제로 디바이드 에러가 날 건데, 어, 딱 클릭하면 이렇게 제로 디바이드 에러가 납니다. 이 익셉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리 정의해놓은 API 익셉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리 정의해놓은 API 익셉션이 아닌데, 이 밑에서 보면은 이제 이 API 익셉션으로 바꿔주는 내용 때문에 이제 이 API 익셉션으로 바뀌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기본값이 0000에다가 이 HTTP 에러 스테이터스 코드 500이거든요. 그래서 이 500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로그를 보면은 이제 똑같은 URL로 get 메소드로 이제 스테이터스 500이 나왔고요. 에러는 테스트의 32번째 줄 이 파일에서 났고요. 에러 펑션은 이제 테스트. 여기 보면 에러 펑션 이제 테스트죠. 에러 펑션 테스트 32번째 줄, 32번째 줄 여기서 났고요. 그다음에 API exception 메시지는 division by zero.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제 유저 인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프로세스 타임이랑 데이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인스펙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인스펙트는 이제 핸들링 되지 않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핸들링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에러가 있을 법한 곳에다가 쓰는 거거든요. 이제 핸들링 되지 않을 에러가 있을 때 이렇게 여기 인스펙트 한 다음에 프레임을 걸어주면 프레임은 이 커런트 프레임입니다. 이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내장 모듈이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커런트 프레임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커런트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해 주면은 이 위치가 인스펙트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났으니까 미드에서 이제 익셉션 핸들링을 한 다음에 리퀘스트에는 이미 인스펙트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리퀘스트를 이제 API 로그 함수로 보내서 이제 로그를 찍어야 되는데 에러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이 인스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인스펙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 핸들링 되지 않을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 처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이 인스펙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로 가서 이제 언노운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 인스펙트에서 이제 어떤 파일 이름인지 몇 번째 라인인지 어떤 펑션 이름인지 이걸 다 추출해 줍니다. 추출해 줘서 이렇게 딱 써주고 이제 에러 로그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은 어떤 파일에서 몇 번째 줄에서 어떤 펑션에서 이제 어떤 에러가 났다. 그 에러는 이런 식이, 그 에러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응의 천지 차이라서요. 이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로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깅은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앞으로도 이 로거는 계속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진짜 API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API 키 생성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API를 만들 거예요. 이제 API가 여기 끝이 아니라 쭉쭉 API를 만들 건데 여기는 이제 영상으로는 몇 개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API가 만드는 게 다 똑같아서 네, 한두 개만 알려드리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개만 해드릴 거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API 키 생성하는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